오늘부터 유학생과 직업교육,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 체류 기간 변경 규정이 발효됩니다. 9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가 동결되거나 후퇴했습니다. 광주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잡 아트 프로젝트의 뉴욕 공연이 어제 첼시 갤러리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있는 부인을 남편이 총격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운행 차량 수 제한 조례안이 승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유학생, 직업교육,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 체류 기간 변경 규정이 발효됩니다. 유학생 등이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불법 체류 기간으로 계산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월 10일 발표한 FM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 체류 기간 변경 규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F비자 소지자가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에 보고하더라도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FMJ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기록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간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자격 상실을 인지해 불법 체류로 분류하기 전까지는 합법 체류로 간주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새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이민서비스국이나 ICE가 인지하면 즉시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불법 체류 기간이 산정됩니다. 졸업 후 현장 실습인 OPT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 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 체류일로 계산됩니다. 또 교환 방문 제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포함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 체류했을 때에는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9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대부분 순위가 동결되거나 후퇴했고 전면 오픈 상태였던 취업 이민 1순위에서 3순위 영주권 문호에 우선 일자가 적용됐습니다. 국무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중 문호에서는 대부분 순위가 8월 중 영주권 문호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9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전면 동결됐던 가족 이민에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에도 대부분의 순위가 동결됐습니다. 단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B 순위가 이례적으로 2년 2개월 이상 급 진전했으나 지난달 10주나 진전됐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이번 달에 1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달 5주 진전했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4순위만 2주 진전했으며 나머지는 동결되거나 후퇴됐습니다. 3달 연속 6주 진전했던 시민권자 기혼자녀 3순위는 6주나 후퇴했고 2달 연속 2주 진전한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1순위는 이번 달에는 한 달 후퇴했습니다. 또 1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 5개월 동안 한 달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한 달 진전했던 EA 순위,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동결됐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전망은 가족 이민은 각 순위에서 매달 3주에서 5주 진전이 예상되며 취업 이민은 대부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다시 오픈 상태로 환원될 예정이지만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매달 소폭 진전에 그쳐 최소한 12월까지는 우선 일자가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잡 아트 프로젝트의 뉴욕 공연이 어제 첼시 갤러리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맨하탄 거리 공연을 통해 뉴요커들과 공감하고 광주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광주 항쟁의 정신을 노래하고 뉴욕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맨해튼 각지에서 광장 예술을 펼친 잡 아트 프로젝트가 어제 첼시 KMP 갤러리에서 마지막 공연을 펼쳤습니다. 5월 아리랑, 광주에서 온 선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어제 공연은 남북한의 평화를 기원하는 감성무와 광주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시민들을 기리는 5월 아리랑 즉흥 연주, 그동안 뉴욕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완성한 광장예술품 전시 등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에 와서 한 퍼포먼스가 정말 놀이로서 또는 우리 광주의 평화의 메시지로서 또 하나의 우리의 그 앞으로의 갈 어떤 거점으로서의 뉴욕의 다양성을 하하면서 같이 하나의 방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맨해튼 타임스퀘어, 유니온 스퀘어, 9.11 메모리얼 공원 등에서 광장 예술을 진행했던 예술가들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뉴욕 시민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관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무로 자랄지 도중에 죽어버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뿌렸던 이 평화에 대한 씨앗이, 그러나 타임스퀘어에서 뿌렸던 씨앗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또 날아갈 것 같고. 어제 공연의 마지막 순서로는 행사장인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광장예술, 광주에서 온 선물이 이어졌습니다. 자바트 프로젝트 예술가들과 전시장을 찾은 모든 시민이 서로의 얼굴을 그려 선물하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인종과 문화, 국가를 뛰어넘는 날이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의 역사 공부를 통해 이민자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강연회가 열립니다. 미국 탄생의 근간이 되는 청교도 사상과 건국이념 그리고 남북전쟁 등 미국 역사를 토론 중심의 강연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강의합니다. 이명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토요 역사 배움터가 한인 동포 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창환 배움 공동체 설립자이자 버겐 커뮤니티 역사학 이길주 교수의 강연으로 열리는 토요 배움터는 역사 배움 공동체 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배움 공동체를 통해 나 자신과 가정 공동체,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 간다는 게 주된 취지인 이번 강연은 뉴저지 한인 동포회관 KCC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3주간에 걸쳐 열리는 강의는 첫째 날 청교도 사상 강연을 시작으로 미국의 건국이념과 남북전쟁의 역사성에 대해서 강연을 갖습니다. 역사가 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알면 이 땅과 이 사회에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책임감이 생김으로써 정말 우리가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공과 힘과 역량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키우자고. 이번 이길주 교수의 배움 공동체 강연은 단순히 강사가 말하고 청중이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 역사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가 이길주 교수의 역사 강의를 통해 미국을 이해하고 이민자 공동체 의식을 이루는 데 매우 의미 있는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강연은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자녀 교육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연이 진행될 예정으로 특히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역사 배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있는 부인을 남편이 총격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는 숨진 남성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전 웨체스터 메디컬 센터 발랄라 병원 4층 입원실에서 70대 환자와 환자의 남편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1시간가량 후 사망했다고 웨체스터 카운티 경찰이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테러는 아니며 가정 불화에 따른 자살, 살인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병원은 총격 직후 즉시 폐쇄됐다 오후 1시쯤 다시 개방됐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 입구에는 안전요원이 근무 중이었지만 금속 탐지기는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이 총기를 소지한 채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랄라 병원의 카라 베노스 부원장은 총격 발생 직후 전체 병원에 실버 주의보를 발령하고 환자와 가족, 직원들을 대피하도록 조치했다며 총격 사건에 대비해 매달 한 차례씩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저널뉴스에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주립대학의 가을학기 등록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뉴저지 주립대학협회는 각 대학마다 매년 등록금 인상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2019 학년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뉴저지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캠퍼스별로 지난 학년도에 비해 1.9%에서 3.0%포인트 인상된다고 뉴저지 주립대학협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공대는 거주민 기준 등록금이 2.6% 인상되면서 17,338달러, 더 칼리지 오브 뉴저지와 러커스 대학 역시 2.6%가 오르면서 각각 16,571달러와 14,975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램포 칼리지는 지난해보다 2.0%가 올라 14,975달러, 스톡턴 대학은 2.5%가 인상돼 13,738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윌리엄 패터슨 대학도 1.9%가 인상돼 13,050달러, 몽클레어 주립대는 2.0%가 오르면서 12,71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킨 대학은 등록금이 12,348달러로 1.9% 인상됐으며 뉴저지 쓰리 대학은 12,052달러로 2.4%가 인상됐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주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3%로 가장 높았지만 등록금은 7,519달러로 주내 공립대학 중 가장 낮았습니다. 대입 공통지원서에 포함된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이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온 가운데 오는 2019-2020 학년도부터는 이 항목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고교 재학 중 징계 여부를 묻는 항목은 유지됩니다. 커먼 애플리케이션 이사회는 수년 전부터 전국의 대학들과 공통 지원서에 범죄 기록을 묻는 항목의 존폐 여부를 논의해온 결과 이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사이드 하이어에이드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19-2020 학년도 공통 지원서에는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보충 질의를 통해 범죄 이력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또 고교 재학 중 정학 등의 징계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묻는 항목은 유지됩니다. 공통지원서는 전국 600여 대학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입학 지원 양식으로 개인 신상 명세, 고등학교 정보, 성적, 특별활동, 수상 경력, 에세이 등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사 측이 2006년부터 전과 여부나 고교 재학 중 징계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캠퍼스 안전을 위해 범죄 이력이나 과거 체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해당 질문이 단순 범죄로 경찰의 검문을 받거나 체포되는 비율이 높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해 이들의 대학 입학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뉴욕대는 모든 입학 지원자에게 폭력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 징계 기록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년 가을 입학 전형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 공유 서비스 운행 차량 수 제한 조례안이 승인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급증은 교통 혼잡과 택시 사업의 침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새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승인하고 1년 동안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승인으로 뉴욕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첫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시의회가 승인한 조례안은 하루 10,000건 이상 운행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별도의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옐로캡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는 면허 발급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옐로캡과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은 면허 발급 비용으로 각각 $550, $275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의 최저 임금과 기본 요금도 책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제시됐습니다. 시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수는 3년여 만에 59%가 늘어나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옐로캡 수익 악화 등 택시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달러트리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레용 등 학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학용품 쇼핑을 해야 하는 백투스쿨 시즌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달러트리에서 판매된 플레이스쿨, 로즈아트, 크레올라 크레용 등의 제품에서 소량의 성면 성분이 발견됐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성면은 암이나 폐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호흡 과정을 통해 체내에 흡수돼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25세 성인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은 위험 물질입니다. 이와 함께 조트에서 제조한 블루 트리링 바인더도 천식과 비만을 일으키고 IQ를 낮추는 것과 관련된 물질인 프탈레이트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엑스포와 보드듀드에서 만든 드라이 이레이즈 마커도 발암성 화학 물질인 BTEX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코스코와 아마존에서 판매된 리듀스 하이드로 프로퍼리 프렌즈 물병과 LL빈에서 판매된 GSI 야외용 물병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페인트가 사용돼 지난 4월과 2년 전에 각각 리콜 조치됐지만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LA에서 경범죄를 저지른 노숙자들의 체포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등 경범죄로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경우 대부분이 벌금을 내지 못해 법정에 출두하라는 영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숙자들의 경범죄 처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국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노숙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추가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절차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LA 카운티에서 발부된 노숙자 구속 영장은 1,4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한인 해진 오퍼 씨가 보석금 20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아침 700블럭 사우스 샌 앤드류스 플레이스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해진 오퍼시 남편 스티븐 오퍼스를 흉기로 찔러 체포돼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살인 혐의로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They detained a female Korean, 75 years of age, and they also located the victim, a male white, 68 years of age. The fire department responded and pronounced the victim dead at scene. And the female suspect, she was arrested for murder, and at this time it's an ongoing investigation. 목격자에 따르면 이 부부는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은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6.12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해 발행한 조화가 매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주화 주문이 이어지며 당초 25달러와 75달러로 정해진 발행가도 50달러와 1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주화의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과 아래에 한글과 영어로 평화회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 단속국의 새 수장에 도널드 비티엘로 국장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비티엘로 국장 지명자는 국경세관보호국 부국장 대행을 역임하다 지난 6월 30일 ICE 부국장 겸 국장 대행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이후 한 달여간 국장 대행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티엘로를 전격적으로 새 국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신규 유권자 등록 업무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교도소 안에서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재소자들의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를 등록받아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재소자들은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 소속 사선 크리스토퍼 콜린스 연방하원 의원이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맨하탄 연방검찰에 어제 피소됐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과거 바이오 기업인 이네이트 이뮤노테라퓨틱스의 이사회 멤버였고 당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아들에게 전달했으며 아들은 이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습도가 있겠으며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흐리고 몇 차례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